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퇴를 발표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유 원내대표를 지지했던 새누리당 내 비박계 의원들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고 사퇴를 촉구했던 친박계 의원들의 표정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오늘 오전 분위기부터 보시죠.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수용해준 유승민 전 원내대표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절제하는 협조를 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묵언입니다. 애당심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고뇌 많이 해왔습니다. 국민에게 걱정도 많이 끼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기일전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당의 단합과 화합을 통해서 국민에게 다가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를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봤을 때 또 너무나 미안한 감도 듭니다. 안정된 당청관계 없이는 안정된 국정 운영도 없다.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뼈저리게 이 부분을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오늘 최고위원회 분위기는 다소 무거워 보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로 당청 갈등은 일단락된 듯 보이긴 하지만 유 원내대표 거친 문제를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왔던 친박계와 비박계가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갈등 봉합에 나설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이번 일이 장기적 관점에서 갈등의 종지부가 아닌 갈등의 시작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야말로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 이후 유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청 간의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번 사태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잃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사태의 당사자 유승민 전 원내대표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을까요? 먼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얻은 것은 전국적인 지지도, 지지율입니다. 어제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을 조사 결과를 보면 4위에 있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16.8%로 2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였는데요. 19.1%였습니다. 여권의 대선 주자로는 인지도가 거의 없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최근 사퇴 파동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고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전격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지지율이 급 부상한 겁니다. 13일 동안 여론의 어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 않습니까? 거취를 표명할지 안 할지 계속 언론에서 이제 추측 보도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또 더군다나 이제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과 대척점에서 어떻게 보면 일합을 결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인지도도 높아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통쾌함을 느낄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권 내 지지율이 일약 2위로 올라가가지고 거의 김무성 대표 지지율을 거의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지율이 반짝일지라도 이번에 자신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보수 진영에 자극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잃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자신의 지역구 기반인 TK, 대구 경북 민심 악화와 보수층의 지지 약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 대통령,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지역구로 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앞으로 박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 펼쳐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년 총선부터가 걱정일 겁니다.
대구 민심이 반으로 갈린 상황에서 자신을 지지하던 보수층 지지가 약화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행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반박의 구심점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대구 동을 아니겠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의 아성인 지역이죠. 그리고 거기서 또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예. 그 대구 경북 지역에 그 사실은 이제 패권을 꿈꿨던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결국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씨앗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예.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내년 그 4월 총선에서 대구 동을의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예. 다만 이제 그 김무성 대표가 그때까지 공천권을 행사한다고 봤을 때 예. 김무성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 또는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는 겁니다.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는 거니까 일단 지역에 있는 명망가라든지 현역 의원이 굉장히 유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다음은 김무성 대표입니다.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를 내보내야만 했죠. 어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안아주면서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자, 유 전 원내대표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던 가장 상처가 큰 인물은 김무성 대표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 사퇴 정국에선 당청 관계를 잘 봉합했다는 득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당청 관계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잃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나마 말이 잘 통하던 당내 투톱의 파트너를 잃어버린 것, 가장 큰 손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차기 대선주자로서 여당의 당대표로서 청와대에 끌려다닌다는 이미지도 김무성 대표에게 당장은 실로 남을 수 있을 겁니다. 김무성 대표 득실이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당 대표로서의 역할은 뭐 잘했고, 그다음에 무게 중심을 갖고 어쨌거나 당과 청와대 관계에서 무게 중심을 놓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잃은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갈등의 소지가 있을 때 조금 당대표가 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당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당대표로서의 관리자적인 이미지는 잘 형성을 해놨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당내에서 비박 지도부에 억눌려 있었던 친박 세력이 똘똘 뭉침으로써 다시금 세를 과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최근 박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로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지면서 조기 레임덕설까지 나돌았었죠. 하지만 지난달 25일 유 원내대표를 향해서 배신의 정치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하면서 자기 정치라는 원내대표를 제거하는 동시에 조기 레임덕을 막았다는 그런 득을 보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잃은 것은 무엇일까요? 박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불통 이미지와 권위적인 모습이 이번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로 더 강하게 부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당 원내대표 거취를 거론한 것을 두고도 삼권 분립을 위반했다는 비판도 앞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중도층의 지지를 약화시키는 그런 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승민의 사퇴 정국의 득과 실을 살펴봤습니다. 밀어내려고 했던 친박도, 밀려난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잃은 것, 얻은 것이 참 많았던 13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각 진영 간의 진짜 힘겨루기가 시작됐을지 모릅니다.